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이어랜드의 은지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집이 꼭 필요하잖아요. 밥도 먹고 편안하게 생활도 하고 정말 내 마음에 딱 드는 그런 편안한 집, 그런 집을 구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부동산, 월세부터 전세, 그리고 매매까지. 근데 여러분,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지식 조금 알고 계신가요? 법은 변호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런 몇 가지 지식들을 아주 편하고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계약을 하려면 뭘 작성하죠?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자, 여기에 등기라는 게 있어요. 등기라는 게 뭐냐? 계약서를 체결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뭐예요? 부동산이죠. 그 부동산 관련해서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권리 등에 대해서 써있는 일정한 공문서를 등기라고 해요. 자, 여기서 계약서랑 등기에 관련된 것만 정확하게 아시면요, 일단 반은 성공을 한 거예요. 자,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그 집의 주소와 등기부 등본에 적혀있는 그 주소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만약 다르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 이 집 주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집주인인 척하면서 계약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 원래 집주인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나 몰래 어떤 사람이 계약을 체결했고 사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엉뚱하게 법적 분쟁이 연루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서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구하려는 집 주소랑 등기부 등본에 적혀있는 그 주소가 일치하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부동산 계약을 맺으려는 그 상대방 있잖아요. 그 상대방이 그 집의 주인인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집주인 아닐 수도 있잖아요. 채권 계약 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안전하냐? NO! 절대 아닙니다. 그냥 집 주인이랑 계약을 체결하는 게 훨씬 안전하세요. 아까 제가 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등기부 등본에 갑구라는 게 있고요, 을구라는 게 있어요. 갑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에요. 자, 소유권이 뭐죠? 이 집이 누구 거냐?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들이 적혀져 있어요. 전세권이라든지 근저당 아시죠? 쉽게 말하면 대출, 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걸 확인하는 게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2021년 4월 8일 계약을 하려고 했다. 근데 이 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더니 2021년 4월 8일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집은 어떤 다른 사람이 담보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이 집을 계약했는데 나는 왜 보호를 못 받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단 말이에요. 피할 수 있는 건요, 피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법적 구제책이 없냐? 있죠. 근데 법적 문제에 연루된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에 내가 집을 구하려는 날짜보다 먼저 체결된 근저당권이나 이런 계약들이 있다? 일단은 계약하는 걸 피하시는 게 현명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대학교에서 자취할 때 저도 겪었던 일이에요. 그냥 멀쩡하게 살고 있었어요. 안락하게. 근데 갑자기 집주인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왜 전화가 무슨 일입니까? 딴 게 아니라 내가 이 집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이사비도 줄게, 뭐도 지원해 줄게. 그러니까 좀 당장 나가주면 안 될까?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제안 받은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는 집이 없고 저 사람은 집이 있으니 가물관계처럼 우리가 막 부당한 대우를 참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일단 계약이잖아요. 계약의 주체는 동등합니다. 집주인이라고 갑이다? 현실적으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동등해요. 그럴 때는 그냥 집주인분한테 전화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네요. 전 이사 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이러면 집주인이 막 하잖아요. 주인님 계약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좀 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환기가 안 되냐 했더니 곰팡이가 펴 있는 거예요. 되게 멋있는 그림이나 이런 거 선물해줬는데 액자 걸려고 벽에 못 좀 박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이거 원상 복구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일단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계약서에 벽에 못 박으면 안 된다, 반려동물을 키워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걸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해가 안 들고 갑자기 환기가 안 되고 그리고 건물 자체 무슨 결로 현상이 발생돼가지고 집에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집주인이 마땅히 해결해줘야 될 문제예요. 요구하세요. 여러분들이 못 하나 두 개 박았다는 이유로 원상회복 자체를 걱정하실 건 아니에요. 이런 것만 알아도 보증금 같은 거 원만하게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집 보여줘야 된다고 마스터키로 문 열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사 분이신 것 같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보조원이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주거침입, 부동산중개법 위반, 처벌 요구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에 연루되면요, 여러분들이 피곤해져요. 부동산 계약은요, 처음 하실 때부터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사후약방문이란 말이 있어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약을 써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신중하게 했는데도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은지민 변호사였습니다.